네, 안녕하세요. 신동아 김지영 기자입니다. 예, 오늘은 김은주 작가님 2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방송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네, 아주 재밌었고 잘 진행해 주셔가지고. 네. 그래요? 다행이네요. 이 책을 보고 어떤 내용일지, 그래서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책은 그러니까 파트 3로 3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이 노래가 이제 트로트의 그러니까 열풍이 핫하게 된 트렌드가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거에 대한 영웅이 왜 이런가에 대한 사회적 함의, 이런 현상이 네. 왜 일어났는가를 얘기했고요. 네. 그다음 파트 2에서는 이제 우리 영웅님이 불러준 노래들이 히트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QR코드를 대면 들으면서 그거를 곡에 따른 해석을 심리학자로서 얘기하는 거.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이 든다라는 게 있고, 챕터 3은 이제 제 직업이 학교에 있는 심리학자다 보니 이제 이런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그 갈등, 고통, 불륜, 뭐 이별, 죽음, 인생 이러한 네네.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러니까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잔소리 같은 거죠. 네. 전문가가 하는 잔소리. 네. 그런 거를 좀 다뤄봤습니다. 누가 보면 좋겠다는 타겟층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베이비 부모, 다른 말로 58세대라고 하거든요. 5060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저의 세대죠. 중장년층. 58세대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58이라는 게 보석의 그 58이지만 예. 네, 가장 색깔이 많은 것이 58의 보석이라고 되고요. 그다음에 네. 58년생 베이비 부모. 예, 세대를 58년생 개띠인데. 네. 가장 인구도 많고 네. 막 그때 아기를 많이 낳은 그 베이비 부모 이후의 세대를 58세대라고 하거든요. 또는 2030 하듯이 5060 50대와 60대의 중장년층의 여성 네. 들이 이제 뭐 그동안 우리나라가 GDP 3만 5천이라는 선진국을 만드는데 정말 많이 기여를 한, 그래서 희생의 아이콘인 분들이 5060이거든요. 노년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너무 슬프잖아요. 이대로 나 죽나 희생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런 오빠처럼 이렇게 막 팬덤을 이루고 빠순이 하고 다니면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막 그렇거든요. 네네. 그러지 말라, 손가락질해도 기죽지 말라 라는 제 세대의 엄마들, 제 세대인 여성들한테 우리 네. 힘내봅시다 라는 그런 네. 타겟층을 네.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군요. 내가 공감한다. 낀 세대라 그러면 어떤 세대인지 조금 간단하게 더 얘기해 네. 주시면. 그러니까 어렴풋이 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sacrifice 하는 제너레이션을 낀 세대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네, 패밀리를 위해서 헌신. 이제는 없을 거예요. 우리 MZ나 지금의 우리 자식들은 헌신하지 않아요. 저도 간단히 얘기를 한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엄마 건강해야 돼. 그럼 나를 위해서인 그런 줄 알았더니 요양병원에 가야 돼. 건강하지 않으면 요양병원에 보낸다. 당연히.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기대할 수 없는 자식의 희생을 기대할 수 없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걱정되기보다는 자신이 귀찮아지는 상황을 싫어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자식들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부모들을 우리가 케어했거든요. 속색이는 남편도 우리가 케어했거든요. 네. 속색인 자식 또한 케어했거든요. 하지만 우리들은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다음에 그런 힐링하게 해주는 게 바로 임영웅이고. 그렇죠. 우리는 요즘 행복해야 될 좋아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 행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을 놓치지 말고 즐기자. 노력하자. 사실 트로트가 이제 물론 임영웅을 좋아하는 그런 영웅 시대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여러 가수들의 또 팬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트로트가 그러니까 단순히 임영웅 때문만의 대세가 아니라 여러 트로트 가수들이 이렇게 팬덤을 형성하면서 굉장히 트로트가 하나의 어떤 현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트로트가 대세가 되고 그런 현상이 되는데 이거 심리학자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분석해 주신다면요. 그 시대하고 잘 맞닥뜨려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지 않습니까? 네. 답답했잖아요. 그런데 미스터 트롯이 탁 나오더니 우리가 항상 들었던 그 트롯이 꺾이면서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금짝짝 이런 이런 트롯이 아니고 이 네. 젊은 애들이 퓨전으로 나와가지고 트롯에 여러 가지 다른 옷을 입고 나왔어요. 네. 이게 뭐지? 이러다가 우리가 항상 들었던 멜로디하고 네. 굉장히 신선하단 말이에요. 팝적인 것 같이도 들으면 락적인 것 같이 들으면서도 뭐 보사노바풍으로도 들리면서도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짬뽕으로 되어가지고 우리가 너무 여러 가지 장르를 맛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통의 틀에서의 진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늘 익숙했던 그 장르하고 네. 맞닥지면서 이게 팍 터지지 않았나. 이게 그 윤사마의 2000년 시대에 그 일본 아줌마들이 윤사마 샌드롬이 일어났잖아요. 비스코롬하게 네. 팡 터져가지고 이게 엄마들이 이제 아무래도 소비층에 있어서의 경제력이 있거든요. 네. 우리 중장년층. 네. 아마도 MZ보다 부자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거 돈 죽을 수는 없어요. 이거 다 쓰고 죽어야지. 근데 이렇게 엄마 요양보건이나 가라고 얘기하는 딸내미한테 주고 싶지 않아요. 네. 나를 위해서 쓸 거야. 또 심리학적으로 저는 분석하자면 프로슈머의 어떤 역할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유는 우리 엄마들은 모성 본능이 있어요. 누군가를 키워낸다는 네, 네. 데 강한 자부심이 있는데 네. 여기 아미도 마찬가지. 아미 팬들도 기본적으로 있는 거가 뭐냐면 내가 콘텐츠로 지어진 거를 즐기는 게 아니고 내가 얘네를 개발해갖고 내가 키워서 이렇게 만들었어라는 성취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프로스머의 역할, 내가 네. 온전히 이걸 즐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종급자이면서 그러니까 콘텐츠 종급자이면서 소비자인 그런 걸 그렇죠. 프로슈머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동시에 만족시켜 주는 거가 지금 한참 그러니까 트롯의 어떤 팬덤 문화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두 개가 플러스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생산자이면서 그 다음에 또 소비자가 되는. 네, 그래서 그 역할까지 하는. 역할을 한다는. 우리는 말씀이신 엄마로서의 네. 누군가를 키워내듯이 무명인 영웅이를 또는 누구 이찬원이를 또 누구를 키워내는 그 보람이 말도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팬들은 또 그러면 그 팬 덕질을 통해서 얻는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인간들은 이렇게 집단 우리는 혼자 못 살잖아요. 네네. 집단을 이루어서 사는데 그 마슬로우 욕구 5단계만 살펴보면 메슬로우라고 간단히 잘 모르시는 분들에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마슬로우는 사회심리학자로서 네. 그 우리의 욕구가 가장 밑에 있는 거가 성취가 돼야지 그 다음 욕구로 가고 그 다음 욕구가 성취되면 그 다음 더 높은 욕구로 상향의 욕구인데 하위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만족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고는 그 다음 욕구를 갈 수가 없는 단계를 말합니다. 네. 근데 그게 5가지의 욕구가 있는데요. 네, 단계가 5가지 네, 단계가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맨 처음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생존의 욕구. 네. 이제 그런 게 해결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안전의 욕구. 그 다음 3번째가 소속감의 욕구예요. 소속감. 네 번째가 실현? 존중의 욕구. 존중. 마지막에 자아실현. 우리 자아실현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통합된 인간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 성장하는 인간이에요. 성공하는 인간이 아닌 거. 네, 성장이 네. 인간의 이 땅의 목표라고 모든 심리학자들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안전까지는 됐어요. 먹고 네. 살만해요. 네. 소속감의 욕구 3단계에서 우리 여성들은 대부분 소속이라는 게 가정 말고는 없잖아요. 네. 그게 일종의 파워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에 사회적으로 소속되었음을 확인하고 싶은 권력도 갖고 싶거든요. 그 팬.
그래서 네네. 같이 소속을 연대함으로써 음. 자기들이 존재하고 있다, 음. 만족한다, 이런 욕구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네, 봉사. 그 자체가 하나의 권력이자 영향력인 거네요. 그렇죠. 네. 봉사를 또 권력, 하면서 힘, 네. 힘, 네. 파워를 갖고 싶은 대부분의 남성들은 사회생활을 통해서 권력 구조를 획득하지만 여성들은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얻는 건 소속감과 자아 존중, 실현되는 그런 단계, 요구 단계를 채워간다는 거죠. 그렇지, 그걸 통해서. 점점 올라. 그다음 소속이 되면 그다음 자아 존중. 존중의 욕구가 될 겁니다. 자아 존중은 이제 팬덤 문화에서 자기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즉 봉사를 한다거나 기부를 네. 한다거나 이러면서 자아 만족의 욕구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덕질 중에서 사실 굉장히 최근 들어서 좀 눈에 띄는 덕질이 기부예요. 전 사실은 이 기부 문화가 물론 아이돌들이 이제 옛날에 쌀 기부하고 뭐 하고 이제 했었는데 지금은 그 일반적으로 트로트 팬덤들 같은 경우는 기부가 너무나도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화가 되어 있잖아요. 무슨 헌혈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큰 재난이 있을 때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모교에 있는 장학금을 낸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사실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바람직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죠. 그래서 제가 특히 영웅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이유는 매스컴으로 전달된 자기 이미지를 굉장히 잘 관리한다는 거. 그거는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또 들었는데 절대 이 팬덤들을 생각해서 우리 팬덤들은 그냥 무한 충성도거든요. 그러니까 고가 명품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하지 않고 누구나가 가장 건전한 방법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광고만 한다는 거예요. 아주 고가의 것을 지불하지 않고 네. 따라하니까요. 네. 우리의 팬들은 따라하거든요. 네. 그게 얼마가 됐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금액은. 근데 그들을 위해서 하지 않도록 하는 광고만을 선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의 격. 그러니까 이 광고를 하기 전에 이 회사의 그 스토리, 그들의 서사를 보고 팬들한테 나쁜 영향이 미칠까봐 그것까지 생각해서 광고를 선별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오는 광고를 다 찍지 않고 네. 그 광고가 정말로 좋은 기업인지 네. 이 광고를 내가 했을 때 이 광고 이미지로 인해서 팬들이 가져갈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네. 본인의 이미지보다는 팬들한테 나쁜 영향을 네, 미칠까라는 걸 생각한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네, 네. 사실 저도 사실 놀라운 게 보통 한 3년 차가 지나면 원래 팬덤 사이즈가 좀 작아지거든요. 보통 아이돌 사이즈는 그래요. 아이돌 팬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약간 그 사랑의 유통기한이 보통 3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팬덤이 어떤 팬에 대해서 그 열정적으로 갖는 마음은 한 3년 정도 지나면 사실 조금 시들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트로트, 이 임영웅 팬이라든지 그 몇몇 그 가수들, 대표적인 그 트로트 가수들 그 팬덤을 보면 계속 이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할 정도예요. 그러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영향들이 있는 것 같네요. 지금같이 그런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좀 달라지는 굉장히 계속 높은 곳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의 초심을 잃지 않고 그런 모습들이 팬들한테는 계속 좋은 이미지로 계속 남고 그래서 많이 따라하죠. 왜냐면 우리들이 심리학적으로 팬을 보면은 그거를 동일시 여겨요. 팬이 곧 나이고 그리고 나의 모습을 투사하거든요. 그 가수에게 내가 너야, 내가 임영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끼리끼리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팬을 좋아하면 그 팬덤들의 성격이 비슷비슷하는 거예요. 가수하고도. 왜냐면 그 팬이 곧 나기 때문에 또 다른 자기의 모습이거든요. 네. 닮아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닮았기 때문에 그 팬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가수를. 네. 원래 팬덤이라는 게 어떤 거가 됐든 동일시 하잖아요. 예, 어떤 부분이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좀 따뜻한 거가 있거든요. 아하. 네, 따뜻한 약자를 위한 배려가 좀 있는데, 그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게 좀 있다. 다양한 팬덤들이 지금 정치인 팬덤들이 생겼는데요. 그 연예인 팬덤과 정치인 팬덤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가 팬덤이라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스타의 팬덤을 지나서 이제 스포츠 팬덤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팬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스타들은 그렇게 싸움을 하지 않아요. 근데 스포츠나 정치는 지나치게 배타적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경쟁 상대에 나하고 대해. 다르다라는 그것이 음, 어떤 행동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함에도 알아요. 저거 비정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질감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라는 단지 그 이유로 그거를 틀렸음에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백악관을 점령할 때 걔네들한테도 물어보면 걔네들은 어떤 소수들은 이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들한테는 그런 건 없어요. 뭐 이찬원이 밴드인가 영웅이 밴드 양극화되지는 않잖아요. 그쵸. 하지만 스포츠는 too much 컴피티션이 있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적인 거예요. 이런 배타성이 지나치게 발휘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양날의 칼처럼 곧 내 집단이 아니면 외 집단은 적이다. 라는 심리가 아닐까 네. 저는 이제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집단이 아니면은요 그 집단이 예를 들어서 나쁜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무한 공격을 당했다, 테러 당했다라고 생각해서 지나치게 흥분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마땅해 라는 디펜스 메커니즘 방어 기제를 발휘해가지고 합리화시킵니다. 그 합리화를 정당하기 위해서 더욱더 틀렸음에도 인지 부조화라 그래가지고 틀린 것을 더욱더 굳건히 믿어버리는 그런 인지 부조화의 정신적인 현상까지 이루어지면서 더욱더 자기 집단이 맞다라는 배타적인 생각이 더 커진다는 거죠. 정치는, 네. 스포츠는. 그래서 더 격렬히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가. 이거는 스타를 좋아하는 것과는 좀 다른 팬덤 문화인 것 같습니다. 사실 좀 과열되게 덕질에 너무 빠져서 그 과열되게 하다 보니까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그런 인식이 강한데요. 이런 분들에게 좀 사실 좀 조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조언 해주고 싶으신지 심리학자로서는. 내 생각만이 다 옳다라고 믿는 그 애국된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제가 거의 60을 바라본 나이에 딱 한마디로 얘기하고 싶은 말은 중도라고 하잖아요. 이 네. 생각도 맞고 이 생각도 맞고 저는 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 입장에 가서 생각해보면 꼭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자기를 물론 내 집단에 충성하는 건 좋지만 내 집단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면은 어떨까? 그래서 물론 뭐 열정적인 에너지 좋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어떤 집단을 무한 신뢰하고 충성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내 생각이 꼭 옳을까? 내 집단에서 얘기하는 게 꼭 맞을까? 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시면 어떨까? 네, 건강하고 좀 행복한 덕질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사실 그 덕질을 멈추고 싶어도 너무 아까 같은 그 소속감이 너무 강해서 그 연대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도태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또 선뜻 그런 용기를 못 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좀 건강하고 행복한 덕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좀 한마디 조언 부탁드릴게요. 인지 능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소수의 덕질하시는 분도 뭐 가산을 탕진해가면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소수일 거라고 생각하고 좀 쓰면 어떻습니까? 네. 라는 생각에 한 표를 던집니다. 왜냐면 희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위로가 안 되면 그 다음으로 스텝이 안 올라갑니다. 네. 돈 쓴다고 구박하지 말고 가족도 우리 네. 엄마를 좀 그런 식으로 쓸 때니까 네. 좀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려준다면 네. 엄마들이 그렇게 심하게 무리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때는 조금 놔두고요. 네. 엄마들이 알 겁니다. 네. 우리가 왜 더 못하게 하면 막 더 하고 싶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0.0001%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네. 아마 가만히 놔두면 네. 어머니들이 알아서 다 하실 절제하시고 거라고. 네. 그럼요. 네. 소속감의 욕구까지 간다는 분들은 뭔가 자기 성장을 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건강하십니다.
네. 나는 건강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믿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니가 하시면서 본인도 느끼고 계실 테니까 너무 옆에서 엄마가 한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예. 그 덕질이 엄마의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하시고 자식분들도 많이 엄마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원래 저도 이런 덕질이 사실 나쁘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건강, 중년에게 필요한 건강한 취미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예. 약 바르는 시간입니다. 그 사실 중년이 되면 심장이 되게 딱딱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심장을 말랑말랑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네. 혹시 독자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그 마무리할까요? 꼭 영웅아리를 읽으라는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제가 응원하는 거를 많이 언급했으므로 영웅님을 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웅아리도 하나의 굿즈다 라고 생각하시고 심리학자 김은주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5060의 팬입니다. 영상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